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에, 주말 동안 참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금요일에, 딸아이가 또 생일이어가지고, 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어요. 그런데, 금요일 이제 밤, 그러니까는 토요일 새벽부터, 이 장에 좀 급격한 변화가 발생이 돼가지고, 결과적으로는 좀 많은 하락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. 그러면 어떤 움직임이 주말 동안에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, 토요일 새벽이었어요.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7만 달러 있던 이 비트코인이 65K까지 이렇게 또 급락을 하더니만, 일요일 새벽에는 재차 또 다시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 1차 지지선으로 봤던 요 61K,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60.6K까지 또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,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살짝 지금 반등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는 한 65K까지는 올라온 상황인데,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말 동안에 이런 두 번의 큰 급락으로 인해서 이미 결과는 아시겠지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움직임이 요 큰 삼각 수렴 안에서 움직였었는데, 근데 진짜 이렇게 정말 정석대로 진짜 이 화살표의 모양대로 끝까지 잘 오다가 정말 마지막 갈림길이었어요. 여기까지 하락을 했고, 요 빨간색 화살표라면 이제는 반등이 나올 시점이었는데, 결국에 일요일날 또다시 이 급락이 나오면서 아쉽게도 이 삼각 수렴의 그 끝에서 결국은 또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. 그래서 무엇보다 이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상방이 아닌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게 너무나 좀 아쉬운 대목이고, 결과적으로 그래서 또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, 이더 같은 경우는 이 삼각 수렴의 상방으로 먼저 좀 돌파를 했지만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또 내리꽂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방으로 방향을 다시 좀 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최근에 제가 이 리플에 어떻게 보면 좀 내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, 왜냐면은 이 리플 비트코인 이 페어 같은 경우가 요 하락세기형 형태의 이런 패턴의 상승을 좀 보이지 않을까, 그런 기대가 좀 컸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. 근데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방향을 틀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것도 이 끝에서 아래로 쏟고 말았어요. 그래서 전반적인 이 알트코인의 움직임도 이 삼각 수렴에서 이 상방은 전혀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방으로 방향을 틀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 전체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진짜 리플도 그렇고 이런 하락세기형 패턴,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런 상승 페넌티형 차트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누구나 이런 패턴을 지금 다 봤던 것이 사실이잖아요. 근데 진짜 이 모두가 바라보는 이 그림대로는 쉽게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참 이번에도 여실히 한 번 더 보여주지 않았나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이 주말 동안에 왜 이런 하락이 나왔는지 그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, 근데 많은 분들이 요것으로 또 생각을 하실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미사일 난타전으로 인해서 주말 새벽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큰 폭의 또 하락을 보였던 것인데, 그런데 저는 이것이 실질적인 이유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트리거 역할, 그러니까 방아쇠 역할을 한 것뿐이지, 실질적인 그 이유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좀 많이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, 실질적으로 작년 4분기 이후 암호화폐 시장이나 미 증시 역시 이렇다 할 큰 조정 없이 좀 지속적인 상승을 해온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열 상태가 좀 은근히 지속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,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CPI라든지 PCE도
다시 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인플레가 좀 우려된다라는 이런 지표들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그에 따라서 이 달러 지수가 급상승을 하게 됐고, 그러니까 달러 지수가 또 급상승을 하게 된 원인으로는 뭐 국채금리의 상승도 들 수가 있는데, 어쨌든 이렇게 달러 지수가 상승을 함에 의해서 아무래도 자금이 이 달러로 몰리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 자본 이탈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,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이란 간의 추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이것이 이제 이 방아쇠 역할을 하지 않았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이 달러 지수를 좀 중점적으로 지금은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, 이것도 이제 어제 나온 기사예요. 금리 인하 지연에 폭주하는 킹달러라고 하면서 원화 가치도 최대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환율을 보시게 되면 이제는 138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. 조만간에 뭐 1400원도 찍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,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던 요 달러 지수를 보시게 되면 지난 금요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면서 최근에 제가 요 상승 채널에 위치했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, 그런데 단 3일 만에 요 상승 채널의 하단에서 요 상단까지 그야말로 이런 급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현재는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뭐 여전히 이 상승 채널의 상단에 위치해 있고, 그래서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을 찐 반등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, 일단 좀 의미 있는 이런 반등세가 좀 나오려면은 요 달러 지수가 이 상승 채널이 좀 추세가 좀 꺾이는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이 전반적인 뭐 미 증시라든지 암호화폐 시장까지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오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혹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이 상승장이 끝나고 다시 좀 힘든 구간이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, 이런 우려와 또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럼 그것에 대한 또 저의 생각도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아직은 이 상승장이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러면 그것에 대한 몇 가지 근거의 자료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어제 좀 공유를 했던 그 자료를 보여드리면 요거예요. 요것이 이제 비트코인 차트인데 월봉 기준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월봉 기준으로 요 RSI를 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진짜 매도를 고려하고 탈출을 고민해야 될 시기는 보시는 것처럼, 그러니까 요때 2013년 대상승장이 왔을 때 요 RSI는 지금 뭐 80, 90을 넘어서 거의 100선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2017년 대불장 때 RSI가 90을 넘어서 100 가까이 왔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했던 2021년도 대상승장 때도 뭐 이전 사이클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90을 넘기면서 이렇게 RSI가 과매수 영역, 그러니까 포모 장세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런데 현재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70을 넘겼으니까 과매수 단계에 진입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 조정 장세가 길어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상승세가 꺾였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월봉 RSI가 일단 지난 사이클에는 못해도 90 이상을 넘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이번에는 아직 요 80도 채 넘기지를 못했어요. 그러다가 지금 살짝 꺾였기 때문에 이런 월간 RSI로 봤을 때도 아직은 우리가 매도를 고려할 만한 상승장이 도래됐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요 반감기 이후에 요런 과열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근데 지금은 아직은 반감기 이전이고, 이런 것을 볼 때 반감기 이후에 본격적인
더 큰 상승이 일어나면서 진짜 그때는 우리가 좀 매도를 고려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또 공유했던 자료인데 요것을 보시면 요거는 또 제가 꽤 신뢰하는 온체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제가 종종 또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요 UTXO 에이지 밴드라고 해가지고 요 2년에서 3년간의 움직임을 저는 스마트머니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들의 움직임이 이 상승장 종료와 상당히 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수차례 또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만 본다 하더라도 이들의 이만큼 있던 물량이 거의 다 소진이 됐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2021년 때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물량이 이렇게 다 소진이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점을 찍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최근의 조정 장세에 이들의 움직임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볼 때 보시는 것처럼 뭐 특별히 급격한 움직임이 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 이들의 패닉셀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직도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의 그 물량이 이만큼 남아있다는 것을 볼 때 지금의 조정세가 이들에게는 뭐 그렇게 큰 충격의 시장이 아니라 그냥 뭐 일상적인 조정 장세로 여기고 있지 않나 그런 추정을 또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것이 최근의 움직임을 확대해서 보여드린 것인데 보시는 것처럼 요 연두색 네모 박스가 비트코인이 이제 73K를 찍고 그러니까 지난달 중순부터 요런 지금 조정 장세를 겪고 있던 그 기간인데 그런데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을 때 좀 가파르게 이 물량들이 소진이 되다가 요 조정 장세를 겪고 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 기울기가 살짝 좀 완만하게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스마트머니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3월 중순 조정장 시작 이후로 오히려 주춤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상승장 종료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움직임이 요것을 좀 들 수가 있는데 요것이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라고 해가지고 바이낸스하고 코인베이스의 이 비트코인 가격을 좀 비교를 해서 어느 쪽에 좀 매수세가 강했는지 그것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이런 비트코인의 급락세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좀 크게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왔었고 이런 움직임은 최근에 이 조정 장세에서 이번이 좀 가장 크게 움직였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일단 코인베이스의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코인베이스의 특성상 기관이 움직였을 가능성은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 지표들을 보여드렸고 이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아직은 상승장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고 다만 상승장에 발생하는 이 조정장이 이번에는 좀 꽤 강도 깊게 나왔던 것 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우리가 알트코인에 좀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트보다는 알트코인의 낙폭이 이번에는 유난히 좀 컸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감상 좀 더 크게 와닿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마 주말 동안에 이런 좀 비교적 큰 움직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심적으로 힘든 기간을 좀 보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뭐 멤버십 회원님께는 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성장을 해왔던 것이 이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무조건 이 시장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끝까지 살아남기만 한다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
끝까지 살아남는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, 또 실제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포기를 하면서 이 낙오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전히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아니지만 결국엔 이 또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, 다만 지금 이 비트코인이 요것으로 좀 다시 보여드리면 결국에는 상방이 아닌 하방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하방으로 좀 틀었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런 약세의 흐름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고 좀 이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어제도 좀 일부 추매를 하기도 했는데,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보다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볼 때 분할로 접근을 한다라면 충분히 좋은 매수의 기회는 지금 좀 찾아왔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